굶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가공식품을 먹는 신호와 보상을 찾기입니다. 신호와 보상. 뭔가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책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드위그 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제가 착안을 좀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나쁜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의 신호와 보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행동을 바꾸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에 따른 신호, 보상을 좀 인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먼저 습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습관은 일정한 신호, 그 다음에 반복되는 행동, 그 다음에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습관, 신호, 보상이 되게 논문 같고 좀 어려운데 예시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저의 먼저 제거하고 싶은 맥주를 예를 들어서 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질맛 나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뭔가 맥주가 생각이 나요. 이게 바로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와 함께 캔 맥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행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캔 맥주가 나에게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느끼함을 해소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맛도 더 맛있게 해주는 거, 이게 저에게 주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좀 쉽게 다시 말씀드리죠. 감칠맛 나고 기름기 있는 음식은 신호. 왜냐하면 그 행동 유발하는 거니까 신호로 주는 것이고, 캔맥주 마시는 게 행동이고 느끼함을 없애주고 음식 맛을 더 맛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게 보상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려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죠? 그건 바로 열망입니다. 열망? 열망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욕망도 아니고 네. 열정도 아니고 열망은 뭘까? 열망은요, 자, 다시 한번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식사와 함께 캔맥주를 마시게 되어자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 캔맥주가 먼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먼저 사서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신호가 온 것만으로 이미 보상을 기대하는 우리 뇌의 욕망이 바로 열망이 돼서요, 식사를 할 때 캔맥주를 마시는 행동이 거의 자동 반사 조건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습관에 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맞는 거.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떡볶이가 좀 생각이 나는데 왠지 떡볶이만 먹으면 저는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 보상이 주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런 보상을 주니까 내가 맥주를 마시구나, 이게 아니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내가 퇴근하면 그냥 맥주를 사서 음식을 먹는 게 그냥 너무 자동화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러한 습관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신호와 보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신호와 보상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 네, 그리고 신호와 보상은요, 그대로 두고 가공식품을 먹는 이 행동 대신 다른 대체 행동을 찾아보는 거죠. 그 약간 이것도 아까 저 식단을 통해서 좀 버려야 될 그 가공식품 리스트를 정한 것처럼 이것도 좀 저희가 분석을 해야겠네요. 네, 여기서 왜 신호와 보상은 그냥 놔두고 행동을 바꾸냐면요, 신호는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주는 보상 역시 내가 기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행동하는 그 행동, 내가 저 같은 경우 맥주를 먹는 이 가공식품 먹는 것 대신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착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신호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 신호로 또 너 찾아봐 이러면 찾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신호를 먼저 찾아보는 것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각자 먼저 10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신호가 올 때 내가 고른 가공식품을 먹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딱 1번 자기 1위에 해당되는 하나의 식품만 선정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처음에 생각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럴 때는 육하원칙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육하원칙. 뭐죠? 막 읊어봐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어디서 무엇을 뺐잖아요 지금.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해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맞아. 이 6가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부추기는지, 음, 또 누구와 함께 먹을 때인지, 또 그 누가 생각하는 사람을 건지. 제거하면 되나요? 그 사람을 제거하면 제일 좋은데 사람을 살인할 수는 없으니까. 아, 네. 없죠. 그래서 언제는 구체적인 시간은 언제면 또 어디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는 팝콘은 영화관에서 아, 그쵸.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한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고른 이 가공식품은 무슨 신호가 왔을 때인지 한번 10분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육하원칙을 꼭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중첩해서 써도 돼요. 길게 쓸수록 좋습니다. 신호를 찾는 거는. 네. 그냥 회사에서가 아니라 뭐 회사에서 네, 뭐 박가수님이 동료랑 지금 있을 간단하게 때. 쓰길래 지금 한마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지난번에 해봤지만 이거 쓰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 천천히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들 하셨을까요? 네. 네. 그럼 일단 저부터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일단 맥주와 팝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에게 맥주는 고소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저에게 신호였거든요. 그런 음식 안 먹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음식 먹을 때는 생각은 나진 않아요. 오. 저는 반드시 맥주 무슨 음식 특히 그러니까 샐러드라든지 뭐 신선한 것 그렇게 달달한 음식 같은 거는 맥주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꼭 이 고소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이 꼭 생각나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팝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영화관만 가면 팝콘을 먹어요. 저는 집에 있을 때는 안 먹는데 꼭 영화관 가면 맞아요. 그 CGV 마크가 꼭 새겨진 그 통에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인트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먹어버립니다. 아 진짜요? 네, 엄청 거의-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건 폭식 아닐까 하는 정도의 느낌 정도 오. 굉장히 빠르게 먹는 게 바로 팝콘이었어요. 오. 그래서 저에게는 영화관이 어떻게 보면 팝콘을 먹게 하는 신호가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다르게 윤식구 분들의 신호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박가수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술 먹은 다음 날 저녁에 허기짐 신호가 오면은 먹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죠, 그게? 그게 이제 라면, 치킨, 햄버거 이렇게 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술 먹고 난 허기짐, 술 먹고 난 다음에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호가 되는 거군요. 네, 자, 술 먹고 다음 날 허기짐이 있을 때 가공식품이 생각이 난다. 그렇죠. 이제 요거를 이게 신호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분 개굴새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초콜릿을 먹습니다. ABC를. 네, 네. 초콜릿을 먹습니다. 자, 그럼 이 개굴새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회사에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고 그 다음에 누가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게 신호가 된다는 거 이거를 나중에 알고 이따 다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우리 네. 박가수님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라면으로 찾아봤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좀 쓰라 해가지고 그 라면을 짜파게티랑 일반 라면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짜파게티는 그게 나눠지죠, 맞아. 제 라면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확실히 나눠져요. 네. 짜파게티는 일요일 점심 때 혼자 있을 때. 이게 진짜 세뇌가 무서워요. 짜짜짜짜. 아니, 광고 CM이다. 일요일은 시사적이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요일 점심만 되면 짜파게티가 생각이 나고요. 네. 두 번째 일반 라면 먹을 때는 회사에서 냄새가 날 때 이때는 정말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박가수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광고 CM이라는 무엇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그 라면 회사라는 네. 공간이 나왔고 그다음에 냄새가 난다는 거. 네. 이 무엇이 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신호를 찾은 다음에요. 자, 그다음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호가 나오면 이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이게 어떤 보상을 주길래 우리가 계속 찾게 되는지